네, 안녕하세요.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1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인이 1조 4천억 원이 넘게 매수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막판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폐장 직전에는 1.5%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967.42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양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요 모두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대형주로 쏠려있던 매기가 점점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우리는 어떤 업종 또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대박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코드에 가져다 대면 코드 스캔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하세요. 번호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QR코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요. 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구출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민남 전문가 나왔습니다. 특공!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특공대 부대장 주민남 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오늘인데도 또 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도 추운데 시장도 좀 조정이 나오니까 괜히 더 이제 또 마음이 답답하셨을 텐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쫄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내 차례를 기다리자라는 걸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구출 작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구출 작전 또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종목 구출 작전을 또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저희 참여 방법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 먼저 화면에 띄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휴대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요. 코드 스캔하시고 그다음에 2021번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저희 계속해서 가능하십니다. 1899-0294번으로요. 붉은 기둥 입력하시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죠. 앞서서 주민남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도 추운데 우리 시장도 춥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춥더라고요. 제 계좌는 더 추워졌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네. 좀 이제 추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또 3,100포인트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다 네. 보니까 괜히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1월 말에 그때 또 이제 3,000포인트를 이탈하는 그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4거래일 연속 좀 이제 조정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흐름을 다들 또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괜히 이제 또 두려워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자체가 특별한 뭐 이슈가 없죠. 지금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상승할 만한 뭐 일정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하락할 만한 그런 특별한 악재도 현재 없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그냥 숨고르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조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반면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기관계에서도 금융투자와 이제 좀 연기금 중심으로 이제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와줬다라는 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은 계속 단기적인 성향으로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를 좀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 압력에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내에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1위부터 이제 15위까지 종목들을 보신다 하더라도 다 지금 이제 파란색 이제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 만큼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현대차를 좀 중심으로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현재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 여파를 받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계속 꾸준히 좀 이제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최근까지도 그래도 이제 강했었던 테마가 이제 굉장히 강했었던 지금 쿠팡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그래도 좀 대장이다 할 수 있을 만한 동방이나 뭐 KCTC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크게 좀 낙폭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네, 동방이 그래서 오늘 이제 20%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동방도 20%까지 떨어지고 KCTC 같은 경우도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좀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을 섣불리 따라가지 말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예. 상승하는 종목들이 섣불리 따라가지 말고 좀 내 차례를 기다리자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종목도 이제 섣불리 따라가다가 오히려 상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경험 많이 그러니까 경험을 또 이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게 이제 좀 맞다. 숨고르는 장세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장세에서 나도 함께 천천히 접근을 해야겠다. 좀 기다리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제 종목 상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급등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이제 종목들이 참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종목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은 예.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봐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거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반도체주들도 굉장히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어제요, 오늘도 또 대장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또 빠지는 이런 모양새였고 사실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연준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예. 대한 우려감들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뭐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또 상승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유동성, 어마어마한 이제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이제 얼마나 좀 빠르게 진행이 되냐, 아니면 그냥 완만한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완만한 좀 상승이 나와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기는 괜찮다. 예. 그 시기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좀 이제 배제를 좀 해두시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제 현재 코스피 지수가 지금 쉬어가는 흐름도 나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이 시장 올랐었으니까요. 자체가 그죠. 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기간 조정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 게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를 또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숨 고르는 상태에서 나도 조금만 천천히 진행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라든가 뭐 중국 관련해서 인민은행의 유동성을 조정하고 있고 이런 뭐 해외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좀 완만한 속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요. 조정 장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요. 일단 영상 보고 와서 종목 구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종목 구출을 도와드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문자방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와봤더니요.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 일단 첫 번째 올라와 있는 것부터 좀 선택을 해볼게요. 대웅이네요. 주가는 47,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60%나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드릴까요? 추가 매수를 좀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비중이 그래도 좀 되시는 것 같아요. 60% 나 그러니까 되시네요. 60% 정도면 이제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신 상태인데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추가 매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목 자체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추세적으로는 계속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꾸준히 조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가격이 싸지고 그리고 오늘보다 이제 내일 또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또 가격이 싸지는 상태에서 어제보다 싸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 추가 매수를 기준에 이제 또 맞지 않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또 1%, 뭐 5%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50%, 60% 이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 하시더라도 내가 이제 이 종목의 몇 %까지 비중을 담을 건지에 대한 그 비중, 전략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추가 매수도 내 기준에 맞게끔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좀 확인을 하고 그런 확인하는 이제 기준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임상 3상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단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기간 조정이 그 가격 조정이 나타날 때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치료제 이슈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뭐 코로나 뭐 대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도 특히나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지금 시장에 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HLB의 개별 좀 악재가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좀 다소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고점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들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만큼 수급들이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고점에서 이제 장대 음봉 형태는 나타났지만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추후에 다시금 이제 지금 이제 앞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장대 양봉 형태들이 나타날 때 지금 거래량들이 이제 다소 발생을 해주는 수급들을 잘 그래도 잡아주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 없이 좀 조정은 조금 이제 기다려야 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6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평단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이제 30% 이상의 비중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35,000원대 좀 이제 그래도 지지 구간 형태가 있네요. 지금 앞전에 거래량이 동반된 이제 장대 양봉 시작점이 이제 35,000원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35,000원 지지 형태를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기다려 보시면서 평단에서는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남 전문가님, 미녀 해설자님, 네, 제가 해설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주식 시작한 지 10일 되셨다고 하네요. 저 좀 구출해 주세요. 기아차입니다. 고민 많으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94,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35% 정도인데 잠까지 안 오신대요. 네, 지금 이게 8만 원대 정도 되죠? 지금 기아차. 지금 그죠. 8만 원 초반대까지 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뭐 기아차, 뭐 애플 기아차, 현대 기아차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엔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좀 조정 형태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기대감이 좀 이제 소멸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기는 하겠죠. 재료가 좀 소멸이 됐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결국엔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좀 미래차에 대한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라는 거, 성장 산업을 지금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셨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 그러니까 이런 화신 같은 그러니까 구형테크 같은 이런 테마 성격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할 때 오히려 이제 고평가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료 소멸로 인해서 강하게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이런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반된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타날 때는 그래도 좀 추가 매수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5%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항상 좀 강조를 해드리는 건 종목당 많아도 20%, 정말 많아도 30% 이상은 좀 이제 너무 많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죠. 그래서 30%가 좀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평단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다 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좀 조정 형태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2.6%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거래량 없는 가운데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정 더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72,500원 정도까지 추가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같이 보시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3,000포인트까지는 저는 좀 추가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박스권 이제 상단 자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3,200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죠. 그다음에 3,000포인트 박스권 하단 자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도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7만 원 초반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중이 조금은 많지만 비중을 조금 더 담으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신 다음에 평단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셔가지고 다시금 원래의 비중대로 돌아가시는 게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평단을 낮추셔가지고 비중을 축소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저희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실시간 소통방 다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코닉글로리입니다. 3,900원에 들어가셨고요. 아이고야, 비중이 100% 들어가 계세요. 네, 지금 손실권이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코닉글로리라는 이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안주들이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드림 시큐리티나 라운 시큐어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기는 했는데, 지금 코닉글로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거래량 없는 가운데 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제 또 매물 부담이 존재하는 자리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런 자리들 3,500원대 지금 9월 말이죠. 9월 말에 장대 음봉이 나타나 주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장대 음봉을 보신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히려 이때 10월 이제 중순 정도죠. 10월 중순 정도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요 자리가 있는데, 요건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음봉을 상쇄하는 상승이 이미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3,500원까지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의 이제 특징을 제가 항상 좀 말씀을 강조해드리죠. 코닉글로리 같은 이제 종목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자주 나오는 종목들, 또는 윗꼬리가 자주 발생하는 종목들, 아니면 이제 한번 상승할 때 장대 양봉들이 자주 나와주게 되면서 수급을 잘 잡아주는 그런 종목들마다 특징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기억을 하시고 나서 다음번에 종목 선정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3,500원까지는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제 기대를 해보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2,100원대 지금 이제 지지 구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100원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3,500원까지 상승 기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코닉글로리가 얼마 전에 그 대표가 시총 1조 게임사 만들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하고 하면서 게임사 쪽으로도 지금 뭐 신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1조까지 가능할까요? 그건 이제 실제로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제 매출이 나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팩트, 예. 결과를 좀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좀 지금은 판단할 아직 수가 안 있는 거지. 되겠군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런 걸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 주는 거는 예. 좀 대형주들일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중소형주들은 이제 그런 형태를 기대를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사실 코닉글로리 관련해서 몇 번 좀 올려주셨던 분들이 계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을 못 해드렸었는데 그때마다 게임 관련해서도 같이 엮어서 질문을 주셨던 분이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봐 드렸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모멘텀으로서는 약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다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ENG고요. 47,000원, 비중 50%입니다. 오늘도 비중 높으신 분들 꽤 계시네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시겠다고 그러시네요. 네.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졌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줬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왜 빠지는지를 모르시는 거는 결국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전에 작년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고점 형태가 이제 두 번 고점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고점이 두 번 만들어지는 이걸 우리가 흔히 쌍고점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쌍고점 이제 형태가 나타나면서 추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가운데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은 숨고르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시장이 다시금 돌아서면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00포인트 이제 추가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줄 때는 오히려 이런 실적 기반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또 같이 함께 시장과 함께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거래량 없는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좀 견뎌 보셔야 될 자리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지지 형태는 잡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말아야 하는 42,000원대에서는 계속 지지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42,000원대 지지 구간들이 잡혀가면서 시장 따라서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지켜보시면서 6만 원까지는 그래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씨 예쁜 혜연님 그리고 동안인 주미남님 봐달라고 하시네요. 네, 솔로엠입니다. 26,400원에 들어가셨고요. 25% 비중이신데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요. 몇 분이 솔로엠에 관련해서 지금 올려주셨어요. 26,400원, 36,000원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이 솔로엠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솔로엠이라는 이제 종목 결국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이제 종목이기는 한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 이게 솔직히 모멘텀도 모멘텀이기는 하지만 박셀바이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재료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수급과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간암 치료제 임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정말 그 치료제가 실제 나온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졌어요. 그런 만큼 신규 상장주들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로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차트들이 좀 괜찮은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이제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주면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이 나와주고 나서 23,800원대 지금 지지 형태가 나와주고 나서 바닥을 확인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런 거래량들이 발생해준다는 거.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들이 발생을 해주면서 이제 이런 이제 장대 양봉 형태들이 나와주죠. 근데 여기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위치가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나서 거래량 발생하는 이제 양봉 형태, 윗꼬리가 발생하는 자리들은 결국 앞전에 매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매물들을 받으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이 다소 이제 발생을 해주는 수급들이 저점에서 이제 좀 들어와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쌍바닥 형태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저점 자리가 이제 두 번 정도 같은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에서 두 번 정도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들도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시장 여파를 좀 맞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3거래일 연속 지금 시장 여파로 인해서 좀 이제 조정 형태가 나타나고는 있으니까 지금 23,800원입니다. 신규 상장주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추세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분위기상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3,8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최저점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23,800원 이탈한다. 비중 축소하시거나 종목 교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종목 교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문자 방으로 들어왔어요. 주민남 전문가님, 앵커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분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EID입니다. 181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비중은 100%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수익권이신 것 같기는 해요. 하한가가 왔음에도.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이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어쨌든 러시아 백신으로 묶이면서 그런 관련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응 전략 우선은 필요할 이제 것 EID가 181원이라고 예, 하셨는데 181원에 들어가셨네요. 181원이면은 걱정하실 거는 이제 나오시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예. EID라는 이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러시아 네. 백신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하한가까지 이제 마감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181원이니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뭐 걱정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가운데에 하한가가 이제 나와주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한 차례 다시금 저점 형태 잡아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신풍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이런 종목들도 이제 고점에서 자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여기서 추가 이제 조정이 나타날 때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음봉 형태가 나타났죠. 이때도 이제 결국에는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거래일 이후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를 보게 되면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는 자리인 거죠. 결국에는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게 유입되는 자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좋은 그래도 이제 상승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EID도 이러한 추세 흐름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다만 아쉬운 거는 동전주다라는 거. 동전주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좀 차익을 챙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1원 평단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181원이라고 평단을 하셨으니까 예. 지금은 차익을 좀 챙기시고 비중을 좀 극소량으로만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잘못 입력하신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평단가를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부분 좀 더 참고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이게 러시아 백신 관련주고 지금 오늘 이화전기라든가 또 이트론이라든가 지금 짚어드린 EID 같은 경우가 지금 하한가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셋 다 동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전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동전주들, 뭐 스펙주들, 뭐 ETF 상품주들, 아니면 이제 뭐 관리 종목들, 품절주들 이러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그래도 계속 이제 수시로 나와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게 그런 이제 지금 이제 다들 괜히 조급한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내 종목들은 계속 그동안 상승할 때 맞춰서 잘 샀다가 지금 쉬어가는 장세에 있으니까 내 종목들도 같이 쉬고 있으니까 괜히 조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만 또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그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거를 섣불리 또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어떻게 보면 좀 실수 아닌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최대한 천천히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동전주들이나 지금 최근에 막 급등하는 그런 품절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테마가 나오면서 테마를 따라가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종목 선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매 방송마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박친구에서 항상 좀 도움을 드리고자 좀 좋은 방송들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좀 공유를 해주시나요? 아, 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예.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숨 고르는 장세에서 쉬어가는 이 장세에서 나도 함께 좀 천천히 좀 매매를 진행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급등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천천히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종목들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뭐 대창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런 쉬어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결과론적으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쉬어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천천히 좀 이제 매집 진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상한가 또는 급등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발맞춰서 매도하는 또는 이제 뭐 세원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세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도 이런 이제 쉬어가는 형태에서 오늘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에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존재한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걸 미리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좀 천천히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내 차례가 왔을 때 상승하는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발맞춰서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만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하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분들 이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오늘 또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 참여를 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관심주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 뭐 채팅창에서 감사합니다, 수익률이 좋았어요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분들 꽤 계셨거든요. 뭐 대창, 세원 아까도 민엔지로 3% 수익도 내셨다고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라인 방송, 스트림 방송 또 저희가 드린 자료집들 잘 활용하셔서요. 꼭 수익권, 플러스권 맞이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QR코드 나갈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요. 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고요.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구출 또 원하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또 종목 구출하겠습니다. 문자방으로 들어왔어요. 이분 안 봐드릴 수가 정말 없을 것 같네요. 이트론이 올라왔습니다. 근데요, 지금 1,085원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금액 차이가 참 나죠. 그래도 비중은 다행히 10% 정도긴 합니다만 놔두면 오를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놔둬서 괜찮을까요? 우선은 이제 EID와 이제 뭐 같은 맥락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트론 같은 경우는 EID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ID라는 이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거래량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 거래량을 강조를 해드리냐면은 결국에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고점 형태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조정이 나타나는 거는 그만큼 매도하는, 그러니까 차익 매도하는 그 매도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수세도 강해야 되고 매도세도 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EID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차익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이트론이라는 이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182원에 이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면은 지금 요 고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EID랑 조금 다른 부분은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서 지금 대량 거래량들이 발생해주죠. 이 거래량이 발생을 할 때 윗꼬리가 발생하는 캔들이 고점에서 나와주는 거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윗꼬리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래량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윗꼬리가 발생하는 캔들에서는 하방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앞전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해주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거래량이 그래도 발생을 해줬습니다. 그런 만큼 수급이 고점에서는 이탈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대장은 EID로 이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추세에 맞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하지만 이 캔들이 조금 이제 축소가 되는 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10% 비중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우선 마시고요.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 형태를 잡아가면서 마냥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기술적 반등 자리가 나타날 텐데 그 기술적 반등에 맞춰가지고 좀 이 탈출하는 목적으로,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탈출하시는 목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기술적 반등 나와줄 때 탈출하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하실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 종목 교체, 그리고 비중을 지금 축소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종목을 교체하시는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쪽으로.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존재하고는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줬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서는 종목 교체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확인해 볼게요. 주쌤 답 좀 해주세요. 네, 답해 드릴게요. 주린이 겁없이 고점에 녹십자 들어가셨대요. 20% 비중이고요. 46만 9천 원에 들어가셨는데 역시나 또 잠이 안 오신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녹십자 그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고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녹십자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현재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홀딩을 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제로 이제 이 치료제가 허가가 나냐라는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오히려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나오게 되면 주가는 조정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오히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형태로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좀 물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 보실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그래도 없는 가운데에 수급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멘텀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량들이 발생해주는 자리들 고점에서도 이제 뭐 윗꼬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수급들을 그래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반등할 만한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조정 형태 나타나고는 있지만 시장과 함께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투시 위축과 함께 발맞춰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지금 이제 다시금 반등 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래에 이제 또 지지 구간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40만 원대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을 이제 이탈하더라도 그래 거래량 없이 이탈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십자가 뭐 문제가 있거나 모멘텀이 재료가 소멸이 됐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시되 53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러니까 차익 매도인 거죠.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문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다날도 그렇고요. KTH도 그렇고 지금 쿠팡 관련주들 종목 상담 올려주시는 분들도 지금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중에서 KTH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19,900원이고 비중이 40%세요.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고 하한가로 갔다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루는 더 가지 않을까? 근데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예. 이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막 쿠팡 관련주들이 뭐가 있지 하면서 좀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 뭐 KTH 같은 경우도 대표 종목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을 지금 이제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힌트를 줬습니다. 차트에서 이미 힌트를 줬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윗꼬리가 발생하는 게 이게 고점에서 거래량을 좀 보시라고 강조를 좀 해드렸죠. 그 부분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내 KTH라는 종목이 내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이제 제가 그 차트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드리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잘 배워두시면은 내가 종목을 볼 때 선정을 할 때 섣불리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그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전략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KTH라는 종목은 지금 이전에 어제죠. 전 거래일을 보셨을 때 윗꼬리가 발생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윗꼬리가 고점에서 윗꼬리가 발생하는 거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이 거래량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자리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량도 적게 발생한 게 아니죠. 정말 거의 최대 거래량 수준으로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해줬기 때문에 고점에서 차익 매도가 많이 나가는 수급이 좀 많이 이탈을 하는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한가 마감을 한 상황이지만 이것도 마냥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지금 뭐 쿠팡이 실제로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해도 다음 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은 남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뭐 지금 이게 상한가가 지금 추가적으로 2연상 이후에 추가 급등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나가고 나서 다시금 이것도 이제 기술적 반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지금 2월 말까지는 좀 이제 기대를 해보시면서 오늘 하한가 갔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우선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차트에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차트적인 부분들에서도 항상 거래량을 중심으로 좀 강조를 네. 해드리는데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만 좀 미리 아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차트에서는 말을 해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참 아쉽네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방금 주민환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차트 안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박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다른 종목들도 함께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세요. 한 분 한 분 다 봐드리고 싶은데 자, 프리시전 바이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지금 손실률이 엄청나세요. 32,000원에 들어가셨는데 비중도 심지어 높습니다. 40%십니다. 거의 뭐 고점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 비중이 40% 정도이시면은 우선은 비중이 굉장히 현재 많으신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아까도 들어왔었죠.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아까 솔로엠이라는 이제 종목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멘텀보다도 기대감보다도 이게 결국에는 추세와 수급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규 상장주에서는 딱 정말 그 두 개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추세가 아까 솔로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그러니까 최저점 자리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이 최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지지 구간들을 계속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저점을 경신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 저점이 저점을 낮춰가는 매도가 계속 이제 매도를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지지 구간들을 잡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이거를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매도를 하는 걱정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런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를 하셔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 그래도 발생을 해주는 추세 전환, 상승 자리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솔로엠으로 이제 예를 든다 하면은 이런 자리들이죠.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서 요런 추세가 좀 반전이 되는 꺾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 줄 만한 이런 흐름들이 거래량 수급들이 들어와 줘야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반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손실률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평단에서는 그래도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평단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평단까지는 상승이 나왔다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현대건설이래요. 지금 45,000원에 들어가셨고 25%인데 지금 이사대책 발표하자마자 사셨다고 원래 뉴스가 나올 때 파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가 나오고 사셨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뉴스가 나오고 이제 물론 사셨던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예. 왜냐면은 이제 그 뉴스가 나온 자리가 고점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게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자리가 고점 자리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내용들도 있는 거죠. 근데 현대건설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은 특히나 정부 정책주 수혜로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좀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제 보셨을 때 차트를 이제 좁혀보셨을 때 거래량 최대 거래량들이 발생하는 자리들에서는 그래도 수급들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 그렇게 이렇다 할 거래량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죠. 거래량 없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거. 건설주에서도 이제 현대건설 대표주로 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각 지금 주도 섹터들에서의 대표주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함께 시장 따라서 좀 움직이면서 조정 형태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이제 조정이 나오는 4만 원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추가 비중을 좀 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이 20%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20%까지는 이제 4만 원 이탈했을 때 20%까지는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까지 또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 종목 어떡하나요? HLB 생명과학 올라왔습니다. 26,500원에 들어가셨고요.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한가 맞고도 더 내려가니 한숨만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HLB 같아요. 생명과학. 그러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HLB라는 종목이 이제 종목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또 제가 들어가지고 평단까지도 기억을 해. 11만 원대라는 거를 굉장히 기억을 놀라셨었죠. 합니다. 네, 예. 저도 그만큼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게 이제 또 기억에 남는데 오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좀 안타까운 솔직히 마음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한가 이후에
하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이제 하락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 지금은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악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예.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악재로 이제 계속 나와줄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HLB 생명과학이 지금 3거래일, 그러니까 2거래일 전에 좀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하락이 나올 때는 대량 거래량 발생을 해주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나줬습니다. 예. 음봉이 나타나고 나서 다시금 이제 캔들이 좀 이제 축소가 되는 거래량도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보셨을 때는 그래도 이 가격대 근처에서는 지지구간 형태를 잡아갈 것으로 보여요. 이전에 뭐 이제 2019년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때도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다시금 이제 강한 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자리인 거죠. 손실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좀 천천히 지켜보시고 다시금 이제 반등 형태가 나와줄 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반등 형태가 나와줄 때는 다시금 이런 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좀 이제 실제가 있는 뭔가 실적 기반된 IT 업종을 차라리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아님 역시 멋지시다고 제가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더듬게 되죠? 네, 멋지신 거 맞습니다. 네, 주민아님 멋지시네요라고 올려주셔서 제가 이분 또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S에너지고요, 9,07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S에너지. 최근에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네. 뭐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또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존재했는데,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선반영을 받았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기대감보다는 지금 좀 주가는 좀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앞으로 솔직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쪽 테마, 뭐 태양광 에너지 쪽뿐만 아니라 뭐 풍력이든 뭐 마찬가지죠. 수소, 뭐 미래차 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주가는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은 항상 갖추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S에너지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좀 없는 가운데에 조정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 거는 조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아래에 그래도 이제 중요한 지지 구간이 위치해 있는 거는 이 자리입니다.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장대 양봉의 이 시가 자리, 그래도 6,500원대 지지구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시면서 10,000원 이상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내 차례를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요. 오늘은 종목 구출 중에서 종목 교체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어떠세요? 한 종목밖에 안 나왔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종목을 잘 선정을 한다면 조금 기다려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관련해서 종목 관련한 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이 계속 되니까요. 9시 30분부터 유튜브에 대박친구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급등할 후속주가 어떤 것일지 그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